안녕하세요. 저는 주거 고민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살아오는 세상을 꿈꾸는 주식회사 고스플러스 대표 박영은입니다. 저희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독립생활은 출시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신생 어플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남 부여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싶었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보증금이 있는 그런 주거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살게 된 곳은 고시원이었고, 그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낡고 비좁게 생각하는 이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하고 그리고 안전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1인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는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선 저희의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핵심 코어, 그리고 저희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과, 그리고 그 자금 계획,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립생활은 국내 최초 이 고시원의 공시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월 단위 보증금 부담 없는 1인 주거 공간을 거래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해보니까 정말 이 시장은 진흙 속의 진주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출시를 해가지고 작년에만 24억 원의 거래액을 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도 이 입실료가 그 어떤 모텔이나 호텔의 한 사람이 결제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큰 그 객단가가 44만 원.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결제하는 재결제율이 80%에 달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탄생하게 그 지표를 낼 수 있게 되었었는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변화 자체가 1인 가구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1,000만 가구를 돌파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거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40% 이상이 1인 가구인데요. 근데 이 1인 가구들이 요즘에 통신 환경이 발달이 되면서 1년 이상, 2년 이상 그 거주를 묶여 있어야 하는 그렇게 뭐랄까 전통적인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3개월, 6개월 이상을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조금 있다가 또 타지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비싼 보증금을 내면서 이런 공간을 살아야 되지? 이걸 깨고 그리고 뭐 5도 2초를 한다든지 5일은 도시, 이틀은 촌, 아니면 아예 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디지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사회 문화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굉장히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아파트나 다가구 빌라 같은 것 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간들이 바로 고시원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사실은 낡고 귀좁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편견을 깨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게 더불어서 지금 전세 사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인상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직주 근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생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업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쉐어하우스보다도 이 레지던스, 리빙텔, 원룸텔, 스테이, 하우스라는 그런 아주 역세권 가까이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고시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 부담이 없고 그리고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입신고까지 되는 게 이 고시원의 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 월세 지원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30대, 40대, 50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수요가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좋은 방을 찾거든요. 조금 더 넓은 방 없나요? 저는 좀 더 비싸도 되는데 좋은 방 없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낡았던 그런 방들을 2개를 트고 3개를 터서 방 안에 화장실도 넣고 샤워실도 넣고 침대 넣고 세탁기 넣고 전자레인지 넣고 투도어 냉장고까지 넣어서 아예 원룸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형으로 바꾼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평균 수익률이 20에서 30%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또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창업할 거 뭐 없나 찾으시는 분들도 고시원 창업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시장 또한 고시원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이 지금은 아날로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보통은 뭐 야놀자나 여기 어때 같은 곳에서 내가 좀 쉬거나 여행하러 갈 때는 사진만 보고도 사람들이 결제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일 뿐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후기가 많으니까 그냥 믿고 결제를 하거든요. 사진만 보고도. 근데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들은 월 단위의 주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해요. 정보를. 그래서 이 정보를 보여줘야 되거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일일이 문자나 전화로 응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꼭 보러 오신다는 분한테는 기다렸다가 방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가지고 여기는 공용공간이고요, 여기는 방이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이제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업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공실이 발생을 하면 일일이 블로그를 쓰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뭐 파워링크라는 뭐 비싼 광고를 태우거나 해서 공실을 직접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을 채웠을 때에는 사실 이 입실자 분들한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뭐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아니면 저는 원래 3달 살려고 들어왔는데 1달 만에 퇴실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해서요. 뭐 이러면서 뭐랄까요, 고객과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이제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원장님들은 방을 이 시장의 운영자들을 원장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원장님들은 방을 채워야 되고 방을 채우고 나서는 이제 입실자들의 민원을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으시고 가격이 또 방이 조금 나왔을 때는 변동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나중에 비싸게 들어오신 분은 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나간다든지 이런 소통 체계가 없는 것도 이 시장의 굉장히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고시원을 찾는 입실자분들한테는 정보를 탐색하고 매물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약을 앱에서 체결하고 앱에서 그 다음 달 입실료까지 정기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고시원 운영자께서도 공시를 한눈에 관리를 하고 그리고 클릭 한 번만으로 앱에서 저희 유저들한테 한 번에 또 오픈이 되고 그 홍보 마케팅은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그리고 입실자들의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전달을 해서 개선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설 운영에만 깔끔하게 집중을 하시게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이 고시원 시장이 1년 동안에 입실료가 오고 가는 게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 고시원의 입실료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에 올해 2월 달에 월 결제 건수 500건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만 연거래액 24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고시원 시장의 결제 점유율에는 0.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결제 건수를 계속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서 전체 방 개수 대비 4% 정도로 저희의 점유율을 올린다면 연거래액이 720억 원에 달할 거고 그로 인한 수수료도 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고무적인 거는 아직 이 고시원 입실료 시장에 뛰어들고 이 시장만을 타겟팅하는 것은 독립생활이 선점이고 독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의 플랫폼으로서 장악을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시장은 이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고시원을 만들고 유지하고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 시장을 넘어서서는 저희는 이제 공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생활에서는 앞으로 생기는 고급 코리빙, 뭐 에피소드나 디어스 같은 그런 곳들도 사실은 공실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 플랫폼을 담기만 하면 저희가 입실자를 매칭해드리고 하는 그런 전체 1인 주거 코리빙 시장까지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고시원 이 시장에는 고방과 루멘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광고 플랫폼이 존재를 했었고요. 이는 일반적으로 직방 다방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예, 그 공간에 정보를 담아놓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운영자에게 바로 가서 예를 들면 직방이나 다방은 그 관심 있는 매물이 있을 때 중개사에게 연락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전화로 문의를 다시 하고 입실 뭐 룸투어를 잡아서 같이 또 가야 되고 여전히 결제는 아날로그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숙박업계의 야놀자와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예, 야놀자는 이제 모텔이나 호텔의 방을 직접 팔아주고 결제까지 해주고 고객이 거기에 후기를 남기고 후기를 인해서 또 계속 결제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인데 저희도 방을 올리고 방이 판매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이 없고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방이 팔렸을 때만 저희는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의 모토 자체가 이 고시원 같은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귀찮지 않고 그분들의 목적인 결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한 방에 편리하게 안전하게 가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의 미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갈 건지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출시를 했을 때 플랫폼의 성격상 이제 처음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제 지표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8월 달부터는 유료화를 시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잠시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활성화된 고시원들이 제휴된 고시원들은 600개 정도가 되고요. 아직도 이 전체 시장의 3%밖에 이제 점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7%는 아직도 유효한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번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영업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 활성화된 저희를 통해서 방을 한두 개 팔아보신 그런 분들을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10개, 20개를 저희를 통해서 거래하실 수 있게끔 그 지표를 해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로고인데요. 이 한번 이렇게 뚝 빠지면 절대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락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3D 룸투어와 쿠폰과 포인트를 저희가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회 초년생이 만약에 저희 독립생활을 통해서 구독을 하다가 이제 이 분도 월급을 조금 더 올려받고 사회적으로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는 뭐 반전세 가다가 그 다음 전세 가다 이런 주거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가 거의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급 코리빙 하우스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주거의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그런 주거 시설 업그레이드 한 것들을 계속 저희 플랫폼에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독립생활로 주거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직접 그 고시원을 운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작년에 그 78호실을 공실이 이제 거의 한 30%만 차 있고 70%가 공실이었던 곳을 전체 1년 동안 매입을 해서 저희가 2개월 만에 만실을 채워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드린 콘텐츠로 만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 아주 잘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곳에서 1년 동안 이제 운영 노하우를 습득을 잘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고시원에 정말 많이 살고 계시고 이 고시원에 거주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 등록을 가지고 비자도 신청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가 지금은 그 해외 마케팅까지 영어와 중국어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해보니까 공실이 많은 지역이 있고 방을 정말 많이 찾는데 공실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공실이 없는 지역에는 저는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곳에 저희 독립생활의 모든 기술과 테크를 녹인 그런 브랜드인 먼슬리브 저희의 독립생활의 그 플래그십을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인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저희는 총무가 고시원에는 이 총무라고 하는 역할이 존재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대기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생기고 나서 이 총무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업무 밀도가 촘촘하지 않은데도 최저시급을 드려야 되니까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임금을 드리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총무분들은 나는 일을 언제든지 뭐 깨우면 나가서 전등도 갈아줘야 되고, 뭐 묻었으면 청소도 해줘야 되고 해서 나는 업무 대기조였는데, 나도 최저 임금을 달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고시원 총무라고 하는 역할도 점점 무인화가 되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발견하고 3년 전부터 이 무인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저희의 그 무인화 솔루션의 핵심이 될 지능형 CCTV 관제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고시원의 관제를 24시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영업시간 내에서만 하고 있지만 예,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룸투어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시한 그런 디지털 도어락이 있는데, 이 디지털 도어락은 그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입퇴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도어락과 저희 사스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입퇴실 제어도 하지만 그리고 이 시장에 좀 하나의 또 큰 문제였던 체납까지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무인화 솔루션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최소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면은 그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입실자분들이 보통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맞춤화된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뭐 예를 들어서 추위를 좀 많이 타면은 외창에 그 뭐 우풍이 센 방이 배정이 됐다. 이러면 사실 오래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옆에 굉장히 따뜻한 그런 방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온도나 습도나 뭐 쾌적함 정도 그리고 소음도 정도도 측정을 해서 저희 앱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간마다 고시원 방이 30개가 있으면 30개가 다 좀 각기 다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의 캐릭터도 그 매칭을 해서 AI로 그 가장 최적의 공간을 매칭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그 팁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 비대면으로 이제 서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고시원 운영 관리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커머스몰을 오픈을 해서 점점 이제 상품을 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자체 마케팅 팀을 구축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20개 정도의 자체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항상 그 블로그 팀이 상위 노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컨텐츠들을 항상 그 인스타나 틱톡이나 뭐 레딧이나 웨이보, 샤오무슈 같은 그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곳들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직접 상담을 주셔서 저희가 그 방을 매칭을 해드리고 계약까지 해드리고 결제도 대행을 해드리는 그런 업무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수요들도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저희가 나중에는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이제 MOU들도 다 진행을 해놨고요. 해외의 그 애셀러레이터들과도 MOU를 진행을 해놨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시원이 사실 한 군데 한 군데 직접 가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한 10분 안에 제가 직접 느껴보고 뭐 이렇게 들어보고 뭐 공기나 뭐 이런 쾌적함 정도도 느껴보고 해서 유튜브 채널에 그거를 고스란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룸투어를 하고 비대면으로 가보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그 방송 작가분들도 이 고시원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너무 신선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출연 요청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SBS 생활의 달인에 1, 2, 3탄을 연속적으로 출연을 하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KBS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MZ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 일단 플랫폼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현재는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플랫폼으로 공시를 채워드리고 입퇴실을 관리해드리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도 오프라인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성수동에 플래그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디벨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공간은 한 9월 달 정도에 오픈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정말 시장에 필요한 기능들을 SaaS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막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창업을 하고, 네, 저희 브랜드의 밸류를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24년도 올해는 그 거래액을 720억 원 정도 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비용은 한 15억 원 정도로 플래그십을 가장 수요가 풍부한 곳에 3개 호점 정도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금까지 누적 투자 금액 유치한 것이 27억 정도 되고요. 팁스와 립스에 선정이 된 게 가장 최근의 성과이고 최근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또 강점이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는 회원수 9만 명의 국내 최대 고시원 커뮤니티이고요. 이곳에서 사실 게시글로 올라오는 문제들이 이 주거계의 월세의 디지털화를 시키는 데에 페인 포인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희는 이 고시원 시장뿐만이 아니라 원룸 월세, 오피스텔 월세, 월 단위로 거래되는 모든 공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파운더는 여러 개의 고시원을 다수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김수수 코파운더이고, 예전에 한국고시원협회 부회장으로서도 활동을 해서 거의 고시원계의 그 생태계 변화를 전부 다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정준거 CTO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나 롯데카드 통합 콜센터까지 융합된 그런 통합 개발을 맡은 20년 차의 아주 유능한 CTO님이십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기업의 소개를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대표님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여기 채팅창이 있거든요. 여기 네,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읽고 그러니까 답변 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영상만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질문이 나오면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궁금한 것들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좀 결국 고시원이라는 걸 타겟을 잡고 있다 보니까, 뭐, 기존에 좀 질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찾아봤는데, 2008년까지인가는 이 고시원이 아예 법제도 밖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이라는 게 법제도 안에 들어온 게 좀 2008년이고, 또 이제, 그래서 뭐, 건물 안에
그 연면적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개정돼서 원래 1000제곱미터 이하로만 이제 해라 한 건물에서 처음에 그렇게 됐다가 뭐 최근에는 500제곱미터 이하로만 좀 고시원업을 해라 이렇게 또 그 법 개정이 한번 또 있었고 최근 개정에서는 또 모든 고시원이 뭐 창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또 이제 개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고시원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왜냐면 저희가 또 지금은 주력을 고시원에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고시원 업계에서 그, 뭐랄까, 고도화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네, 그 고시원은 건축법과 소방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무법지대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시원은 자꾸 이제 뭐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불이 나거나 하면은 사람들의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냥 없어져야 된다. 예, 정부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피 같은 재산이 바로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때 장충동에서 막 벌기 대회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현장에 저희 코파운더인 김두수 공동 창업자가 계셨고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드는 데에 상당히 일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숙박업중앙회랑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방을 파는 거기 때문에 숙박업이고, 너네는 근데 공중위생법의 관리도 안 받잖아. 예, 이런 스탠스가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렴한 주거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월 단위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월 단위로만 이제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극적으로 고시원에 대한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한 사업장당 500제곱미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만으로만 만들어야 되고 모든 방에 굉장히 큰 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LH 기준으로 한 24평형의 그 작은 방 정도의 사이즈는 전부 다 갖추고 있고요.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살아도 되겠는데 하는 정도의 퀄리티들을 요즘 신설하는 고시원들은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요즘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그 유튜브에 방소년의 독립생활을 보시면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 주신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기존의 법이 없던 거에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이걸 어쨌든 고시원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고시원의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그 스프링클러도 각 방에 다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룸 시설보다도 더 안전하고요. 그 어떤 다중생활 시설보다도 안전한 게 지금 고시원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 때문에 더 안전하게 그 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만들기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이제 창업자분들이 더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고시원들이 요즘에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사업에 지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외창이 나오기도 너무 힘들고 예, 근데 그런 외창이 나오는데 또 건물주가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을 뭐 커팅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디벨롭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부동산들이 매물 광고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좋은 매물을 굉장히 먼저 빨리 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임장을 하고 도면을 따보고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고 저희가 먼저 이런 고시원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하는 플래그십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창출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내고 싶은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 결국 이제 대표님께서 아이러브 고시원이라는 걸 운영하시다가 이 업으로 결국 또 오신 거잖아요. 지금 아이러브 고시원은 결국 저희 법인과는 별도로 이제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커뮤니티는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존재하지만 또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네. 대표님께서 또 처음에 이제 만드셨고 운영하셨기 때문에 좀 시너지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봐도 되겠네요. 네, 물론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계신다고 하셔서 뭐 이렇게 독립생활을 강제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음, 아니지만은 이제
사실 독립생활이랑 아이러브고시원이랑 전혀 별개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커뮤니티는 자율적으로 저희는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저희가 그곳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예,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것들 제가 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매출 나온 표에 나온 걸 거래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수수료 매출과 자체 고시원 매출로 하면은 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를 좀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 아, 아마 네. 지금 표에 나온 게 지금 아마 거래액일 것 같아서 그걸 질문 주신 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표에 나온 것은 저희 거래액이고요. 대표님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아마 네. 장표에, 네, 아직 띄워져 있어서. 아, 그래요? 네네. 이렇게 가면 뒤로 가나요? 저희 보입니다. 네. 뒤로 가고 장표 있나요? 네네,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거래 2페이지를 말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거래액과 23년으로, 수수료를 표기해놨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수료만 사실상 저희 매출, 이제 재무제표상에 잡히는 매출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님? 재무제표상에는 저희가 거래액이 매출로 잡혔었습니다, 작년에. 네네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처음 출시를 하면서 이제 모든 대금은 저희 통장으로 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음, 저희가 별도의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매출,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원장님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는 방식으로 저희 매출로 현재는 잡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제가 좀 다시 드리면은, 저희 그러면은 거래액이 아닌 순매출로 봤을 때는 네. 수수료인 한 1.2억 원 정도가 순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 네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순매출이고요. 여기에 네. 더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어락 판매 매출도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상품이 있습니다. 음. 유튜브와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원하는 원장님들께 저희가 유료로 마케팅 상품을 출시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 매출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외에 도어락 매출이랑 마케팅 매출이 있는데, 일단 마케팅 매출은 대표님께서 그 방소녀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방을 대신 소개를 해주시고 마케팅 비용을 받는 이런 지금 매출일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원장님들께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삼동 고시원 쳤을 때 내 블로그가 이제 내 고시원을 소개한 블로그가 상위에 뜨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가 2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블로그 팀이 이제 매일 발행을 합니다, 글을. 네, 그 음. 원장님들께서 유료로 결제를 해주시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글을 발행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블로그도 20개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마케팅을 좀 이제 파워풀하게 운영하면서 그 고시원 홍보를 하고 싶은 분들의 채널로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쇼폼을 또 5개 정도 만들어서 영어로 AI 보이스와 자막을 씌워가지고 뭐 레딧이라든지 틱톡, 플랫폼 X, 페이스북 같이 외국인 사용자들이 많은 플랫폼에 또 별도로 올리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또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현지화 시킨 컨텐츠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웨이보나 샤오홍슈 같이 또 더우윈 같은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을 한 수요가 한국에 오고 싶은 수요가 저희 독립생활을 이용해서 이제 월 단위의 숙박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중에 또 남은 하나가 도어락 매출이잖아요. 그럼 도어락은 저희가 좀 협업하는 파트너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저희가 좀 뭔가 ODM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의 좀 니즈에 맞춰 제작을 해서 판매를 좀 고시원 운영자분들께 하고 계시는 이런 이제 모델인 거죠? 네. 도어락 같은 경우는. 네, 도어락도 저희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로고가 새겨져서 나가는데, 협업은 이소키라고 하는 도어락 스타트업이랑 개발을 음, 같이 했고요. 와이파이 모듈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도 비밀번호 제어가 가능하고, 아까 잠시 체납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이랑 연동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월 단위로 그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 도어락과 연동이 돼서 만약에 그 다음 달 입실료를 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서 주거 침입 같은 그런 이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도 없고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제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짐을 갖고 나오셔야 되거나, 예, 음, 이런, 예,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한 결제 1000건 중에 한 건 정도 체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음, 그 실생활에서는 사실 10% 정도, 고시원 방 중에 3개 정도가 체납을 해요. 네. 음. 체납을 하고 밀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를 통해서는 이게 0.1%로 줄었다는 거,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이 된 되게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 그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한 그 도어락이 저희의 이제 네, 솔루션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 네. 고시원 운영자분께서는 저희 이제 독립생활의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했더니 실제로는 체감률이 굉장히 이제 떨어진 걸 이제 볼 수 있었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30배 이상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실제로 돈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카드 결제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결제 안 하고 뭐 그 운영자분께 그냥 알아서 해도 되는 건지. 왜냐면 이게 실제로 아, 저희한테는 다 저희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지 저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뭐 네. 일종의 뭐 솔루션을 뭐 어쨌든 일종의 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언젠가는. 저희가 다 받고 있어요. 사실 매달 저희를 통해서 결제를 하셔야 되고, 퇴실할 때까지 저희가 독립생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독립생활을 계속 총무처럼 관리를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입실료를 내시기 7일 전이에요라고 하고 잔여 기간을 안내해드리는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연장을 하시거나 연장을 하지 않으실거나 아니면 퇴실을 할 것일 거면, 예, 물어봐 드려요. 저희 시스템에서. 예. 기분 나쁘시지 않게. 예. 그래서 만약에 퇴실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방을 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을 퇴실 일자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게 미리 노출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연장을 하실 건데 지금 안 내고 조금 이따 낼게요. 만기 전까지는 낼게요. 이렇게 하면 그런 의사 표현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미리 내시면 미리 내시는 대로 또 알림톡이 가지 않고 사실 요즘 저희 플랫폼 통해서는 미리 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저희 앱의 후기를 보면, 월세 내는 날짜를 미리 알려줘서 좋았어요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제 수단을 보면, 네이버 페이랑 카카오 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카드보다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페이로 결제하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계좌이체를 많이 유도를 하시죠. 음, 네. 근데 그런 아, 것들이 이제 유저들은 사실 조금 싫어하는 그런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제가 하나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5월까지 매출을 기반으로 예상한 액수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아마 네. 이거는 그 하반기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이슈가 있어 이렇게 매출을 크게 거래를 크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트렌드를 그냥 반영하신 건지 이거를 질문 주신 걸 같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그 매출 목표액에 좀 기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직영점을 3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방이 저희 쪽으로 결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매출 또한 월 단위로 한 개소당 거의 한 2,500에서 3,000 정도 결제액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그런 액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쨌든 그 직영점 3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거잖아요, 대표님. 네. 그런 부분도 그럼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음, 디지털 도어락도 이제 막 저희가 출시해서 저희 폐쇄몰도 이제 막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막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당 보통 저희 독립생활을 싹 세팅을 했을 때 매출이 한 7, 800 정도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 거래, 어쨌든 전체 거래액이 지금 720억이 아니라 72억인가요? 720억이 맞네요. 단위가 억 원이네요. 여기서 실제로 그 고시원 저희 직접 운영할 고시원 3개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매출은 여기서 거래액이 좀 미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네네, 실제로는 좀 운영을 해보시면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질문 다시 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영으로 하려는 고시원 세 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지금 뭐 임차 계약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 첫 번째 직접 운영하는 고시원의 오픈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정해졌을까요? 네, 지금 9월 달로 오픈 일정은 정해져 있고요. 지역은 성수입니다. 아, 그럼 성수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직영을 오픈하실 예정이고, 뭐 이제 목표는 어쨌든 간 올해 안에 그 세 곳 정도 운영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네,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원장님들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별도 비용은 일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시원과 제휴고시원과 저희가 이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돈을 벌고 또 반대로 말하면 고시원 입장에서 어떤 비용들을 부담하게 되는 건지를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워킹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랫폼.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도어락이 제품이 나와 있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도어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소화기가 저희 디자인 소화기가 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어,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마케팅 매출. 예, 마케팅 매출까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발생할 매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뒤에 보시는 관제 시스템. 그래서 오토로 운영을 하는데 총무를 고용했을 때는 뭐 약 200만 원의 비용이라면 그거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우리가 원장님을 대신해서 룸투어를 해주고 관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베타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영점 매출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제휴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결제를 저희가 대신 해주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수수료가 좀 발생할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뭔가 저희의 도어락이랑 소화기를 사면서 발생한 어쨌든 그 일회성 매출이 또 존재할 거고, 또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 이 관제 네.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총무 한 명 인건비 한 3분의 1 정도의 정액의 비용을 뭐 고시원이 받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네요, 대표님. 네, 고시원이 비용을 부담하시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자유를 얻게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 결제하는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원룸, 뭐 오피스텔 경우 월세 카드 결제하는 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고시원 사업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고시원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숙박업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저는 사실 카드 결제가 불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리톡이라고 하는 데서도 오피스텔 월세나 원룸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장에 진입해 있는 곳은 고시원업이고 이 고시원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숙박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카드 결제를 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었고, 저도 이제 실제로 자리톡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월세 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월세 결제 대행하는 곳들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뭐 이슈는 없다, 문제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대표님?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놀자가 숙박업을 월단이나 뭐 대실로 거래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자 등록증상 고시원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럼 네. 이게 숙박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시원업 이꼴 숙박업인가요? 숙박업 아래에 고시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숙박업. 그럼 음. 저희는 기본적으로 숙박업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네네네네. 되겠네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수수료를 여기서 말씀 주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이, 최, 이걸 제외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순 중개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수수료 수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마 직영고시원을 운영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다 저희 매출이니까 수수료 수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말고 아마 이거를 질문 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거 추측이긴 하지만 저희가 제휴고시원을 중개하는 게 있고 저희가 아까 빈방을 매입해서 뭐 대신 팔아주는 이런 비즈니스도 또 말씀 주셨었잖아요. 작년에 테스트를 하시고 노하우를 얻으셨다고 하셨던. 네. 그거에 있어서 약간 수수료 수치 방식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원장님의 공시를 중개해드리는 거는 단순 플랫폼 수수료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 공실 리스크를 저희가 지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공실인데 그 호실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와서 하는 방식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사와서 저희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아, 그러면 단순 중개하는 모델은 약간 위탁 판매 같은 느낌이 가깝고 실제로 중개죠. 중개입니다. 네, 중개. 음, 맞습니다. 중개인데 이제 약간 뭐 저희가 어떤 상품을 판다고 그냥 가정하면 다른 네, 일반적인 커머스 상품을 판다고 가정하면 위탁 판매 같은 거고 왜냐면 이건 네. 안 팔리더라도 내가 이제 리스크를 지지 않으니까 타입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고시원을 전체를 이제 공실 리스크를 저희가 지면서 이제 판매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훨씬 높다.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표님? 네, 이게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음, 매입을 해와서 네,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커머스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매입이라고 말씀 주셔서 저도 약간 헷갈려서 질문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직접 매입이라고 해도 저희가 그걸 저희가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전체 방에 대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저희가 사오는 거죠. 돈을 아,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얼마만큼을 이제 팔았는지와 별개로 일단 처음에 이걸 방을 가져올 때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돈을 내고 가져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100%를 채웠으면 전부 다 저희 소득이 되는 거이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사올 때와 그 전체를 만약에 만시를 채웠을 때 수익이 최대 얼마까지 날 수 있을까? 혹시 말씀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약간 비밀이면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수수료나 네, 이런 것들은 네. 조금 민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네. 그럼 저희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27 슬라이드에서 거래액이 YOY로 3배씩 상승하는 걸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뭐 향후 수수료율이 변화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저희가 거래액이 3배씩 상승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한 게 저희는 신규를 넣기만 하면 그 신규 결제가 원장님이 그 거래를 빼가지 않는 이상은 70%, 80%가 재결제를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신규를 넣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 J커브를 가파르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근데 그 신규를 넣기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신규를 넣는 속도를 봤을 때 이 정도를 지금 할 수 있다. 신규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신 거죠? 네, 3배씩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제 현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금 결과를 보면 사실 10%씩 매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으로 이제 봤을 때는 약 뭐 1.2배에서 1.5배 뭐 성장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예. 1.2배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매월 뭐 10%씩 느는 거니까, 예. 네네네네네. 실제로는 연간으로는 2배는 되겠네요, 대표님. 네, 그렇게 2배 이상은 추가해주신, 됩니다. 네네, 아, 2배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배 이상이 되고, 어쨌든 저희한테 한번 들어오면 한 재결제율이 7, 80%는 유지가 되더라. 네,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희가 얼마가 되는지 뭐 공개하진 않았지만, 뭐 향후 증감될 여지가 있는지, 뭐 지금 뭐 지금이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뭐 경쟁이 심화되면 더 낮아질 수 있다든지, 혹은 뭐 높일 수 있다든지, 저희의 어떤 그 성장이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대표님? 수수료는 저희가 원장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만족한다 이 정도 수수료에 그런 말을 정말 듣고 싶은데 지금은 이 수수료가 없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세요. 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티 택시 처음에 나왔을 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카카오 타고 나면은 취소하라고, 그럼 내가 1,000원 빼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음, 하셨던 음,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딱 지금 그런 시장을 저희가 뚫고 있거든요. 근데 빼가지 못하고 만약에 저희한테 그 직거래를 유도하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바로 즉시 제휴 종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문화가 많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 아직도 사실 저도 이것을 있어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는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희는 원장님들이랑 또 제가 직접 나가서 유튜브 촬영도 하지만 원장님이랑 상담도 하거든요. 그럼 직접 이 고객을 만나는 시간도 갖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듣고 수수료를 높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음. 상황에서는 더 거래를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같은 금액 내에서 더 거래를 많이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수수료를 낮춰드릴게요. 라고는 제가 제안을 따로 드리는 음, 경우는 있습니다. 네, 저희 음. 운영팀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성수에 지금 9월에 직접 운영하는 고시원을 런칭을 하시니까요. 이 성수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을 주셨어요. 네, 혹시 많은 지역들이 있을 텐데, 성수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우선 저희가 채널톡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입실 문의가 들어오는데 방이 없어서 못 구해주는 지역이 딱 손에 꼽게 5군데 정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성동구입니다. 근데 성동구 하면 어디가 가장 핫플레이스일까요? 이제 성수동이죠. 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성수동으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건물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예뻤고, 건물주 분께서도 일단은 저희, 거기 자리를 원래 달라고 했던 곳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뭐,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좀 검색을 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고 싶다고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한 4군데랑 거의 비딩을 붙은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저희 쪽으로 이제 계약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수가 가장 많이 입실 문의가 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네, 제일 부족하다. 네, 어떤 네. 분들께서 이제 제일 문의를 많이 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백데이터도 좀 있을까요, 저희가? 당연히 있죠. 예, 저희가 모든 상담을 지금 저희 CS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은 한양대, 그리고 건대, 세종대 다니시는 대학생 수요도 너무너무 풍부하고요. 그리고 성수동 자체가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많고, 그리고 일자리가 되게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수동 고시원을 찾는 수요보다 성수동 단기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더 많아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이 플래그십은 사실 성수동 단기 원룸이나 단기 월세, 단기 오피스텔을 검색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한 그런 공간이 될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이제 좀 더 몇 개가 남았는데, 제가 그 단기 월세가 나온 김에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경쟁사 중에서 임대차 계약서 베이스로 단기룸 렌트를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산상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께서 그 전자계약서로 단기룸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뭐 한 달, 뭐 3주 이런 식으로 지금 렌트를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희랑 거기랑 어디예요? 네, 여기가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또 경쟁사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 월세를 이제 저희가 고시원업으로 푸는 이제 비즈니스와 그런 단기 임대차 계약서로 푸는 비즈니스가 약간 좀 결국 좀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고급화로 가고 거기 또 단기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맞아요. 그런 것 중에서 혹시 고민하시거나 혹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약간 태생 자체가 일단 고시원, 그 보증금 부담 없이 월 단위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가볍게 예약하고 가는 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임대차 계약이나 중개사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좀 묶이는 그런 느낌이 좀 심하게 저는 드는 게 싫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원래 고시원 시장 자체도 뭐 A4지 한 장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뭐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다음에 입실 날짜랑 이런 거 쓰고 사인만 하면은 그냥 끝나거든요. 입실 규정 지키겠다 동의합니다 하고.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쓰고 들어갈 수 있는
좀 가볍게 머물 수 있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자유롭게 예, 할 수 있는 시장이라서 사실 유저는 저희한테 내는 수수료나 이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야놀자 같이 숙박업을 거래하는 그런 유형에 더 가깝다고 봐주시면 되고 아직도 이 시장을 임대차 계약으로 자꾸 보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데 이 시장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숙박업이고 그래서 주거 침입도 해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지 않고 나가지 않거나 뭐 이랬을 때는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이 다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뭔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하면서 뭐 좀 자유롭게 정말 살아보는 세상이 되면 시장이 나중에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 저희의 가장 큰 지금 이 현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부분은 저희는 입주하려는 분들이 내는 비용이 전혀 없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진입장벽이 좀 낮네요. 입주자분께서 진입장벽이 좀 낮은 거고 네, 오히려 반대로 할인을 받고 저희가 네, 상담 다 해주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쪽은 어쨌든 간 비용을 내야 될 테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 해결해 보신 가장 힘들었던 임차인 문제는 어떤 게 있으셨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분위기여서 또 네, 임차인이라고 하면 입실자분 그러신 거 문제인 그러신 것 거죠. 같습니다. 임차인이라고 질문 네. 주셨으니까. 음, 어, 지금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독립생활을 통해서 입시를 하신 남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밤에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서 주변인들이 이제 잠을 못 자게 하고, 음. 예. 그래서 이 주변 분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장님께 민원을 넣은 거죠. 근데 원장님은 이제 독립생활로 입시를 하신 분이니까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좀 시끄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다. 문도 쾅쾅 닫고. 예, 이런 정도의 민원이었는데, 이분의 신원은 저희가 패스 인증을 한 사람만 계약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을 사실 디지털화가 돼서 저희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계속 사시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다. 원장님께서 주변인들을 소음으로 피해를 주고, 그래서 주변인들이 오히려 나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강제 퇴실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 계약서에 강제 퇴실 요청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에 소음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계속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도 뭐 엄청나게 해결이 어려운 수준의 실제로 그런 이슈는 아직은 없었네요, 저희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죠. 이게 해결이 어려웠던 게, 저희는 사실 이 문제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밤새 그 방 앞에 가가지고 지켜서 있으면서, 뭐, 주의를 줘야 되나? 뭐, 이런 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오히려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다. 이런 케이스였고, 하나는 독립생활로 첫 결제를 받고 나서 원장님이 그 입실자를 그 직거래 유도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 입실자 분이 돈을 안 낸 거죠. 음. 네, 돈을 안 내고 이제 이거 주거 침입이고 이제 기존에 막 있어 왔던 그런 입실자의 주장대로의 뭐 주거 침입이다 뭐 나는 입실조 안 해도 여기 살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 플랫폼을 나가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원장님께서도 독립생활을 이용하지 않다가 네, 나중에는 저희를 다시 이용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만든 게 이제 무료 법률 상담까지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무사와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비용도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독립생활 통해서 입시자 문제 있으면 여기로 상담을 받으셔라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저희가 받고 음.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는데 저기 가서 또 똑같은 잘못하고 예전에 이런 한 사람이 막 여러 군데 이제 피해를 끼치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은 방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생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매너 좋고 깨끗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의 강점은 그 향후에는 관리, CS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뭔가 강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보시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제일 힘든 부분이 어쨌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일 테잖아요.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그러면 사람 이제 관리가 저희 제일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런 데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저도 이제 그 찾아보다 보니까 고시원을 창업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올린 글들을 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제 고시원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고 일단 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 요즘 수익률이 높다던데,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많다면 어쨌든 간 저희의 뭐 고스플러스가 나중에 가맹을 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가맹을 하고 또 이런 것들 관리하고 이런 게 어쨌든 저희의 좀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플래그십을 하는 거고요. 이걸로 창업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사실 창업을 하시고 하는데 원하시던 현금 흐름 창출을 하시면서 운영 관리는 원장님 대신에 저희가 하겠다. 그 대신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아, 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13 슬라이드가 있는데 매출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했다고 하는데 10%씩 매출 성장률이는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가 13 슬라이드가 어떤 건지 여기. 네네. 지금 매출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네. 10% 요거를, 괴리가 어떤 요거를 말씀이신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지금 13 여기서 슬라이드. 네네. 지금 아마 13 슬라이드는 전 페이지인 것 같긴 하고 혹시 그 질문 주신 분 계시면은 이거 조금 더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매출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유료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꺾인 거고, 네, 무료였다가 유료화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출이 지금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올 때 줄은 거고, 그다음에 다시 늘었네. 늘었다 줄었다 올라가는 추이네요. 근데 이 다음 MAU랑 장 헷갈렸다고 14, 합니다. 14장표 요거를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월 결제 건수가 어쨌든 간 지금 유료화 이후에도 이제 좀 속도는 좀 완만해졌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네, 이게 진짜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음, 내고 그 가치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무료로 하니까 사실은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소위 말하는 뽕을 맞고 있으면 다 말라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8월 달에 바로 유료화 진행을 했는데 8월 달에 유료화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 그래프가 꺾이고 저희는 한 3분의 2는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에서 그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저희가 카드 결제든 뭐 간편 결제든 저희도 결제 서비스 솔루션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든 어쨌든 간 그런 간편 결제사를 통해서 결제하든 그런 건데 거기 자체 수수료가 사실 낮진 않잖아요. 간편 결제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네. 그 수수료는 그럼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고시원에서 그 부담을 수수료, 하고 네, 있는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수료 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들께 책정이 되어 있는 수수료 부분에서 저희가 이득으로 가져가는 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 적죠.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저희가 가져가는 게 더 적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잘 마케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마케팅이 돼야 된다는 건 실제로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 진짜 미미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결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원장님께서 카드 수수료 받으면은 똑같이 내는 금액인데 저희가 사실 관리해드리는 그런 포인트로 내는 금액을 분리해서 좀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스를 더 고도화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사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매출이 노출이 되니까는 싫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독립생활 서비스는 이용하고 싶다. 음, 그치만 나는 내가 알아서 혼자서 또 만실을 잘하기 때문에
관리 솔루션만 있으면 난 쓰겠다. 그래서 음. 입퇴실 관리 솔루션을 그 월 단위 사스로 저희가 과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시원 이제 입장에서도 실제로 내 매출이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관리 솔루션만 쓰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결제 솔루션까지 함께 쓰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아직 그 시장에 저희가 97%의 원장님들은 저희 솔루션을 경험을 해보지 전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쓰지 않는 이유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 매출이 드러나는 게 싫고 나는 만실이라서 공실 판매하는 것도 필요 음. 없고 그런데 입퇴실 관리하는 거는 자리톡이나 집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고시원에 특화된 맞는 솔루션을 쓰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음.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고 계속 어쨌든 그 플랫폼이 고도화되면 지금 뭐 비용이 비싼 간편 결제 이런 것보다 뭐 이제 오픈 뱅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결제 비용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계좌이체 받는 게 가장 수수료가 싸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유저들의 자유를 그렇게 지배하는 게 어떤 식으로라든 또 다른 보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음. 저희 이익을 음. 높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편리성 때문에 플랫폼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안 가져가는 대신에 입실자분들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또 다른 포인트를 쌓고 계실 텐데, 예. 음. 월세가 또 많은 지출 중에 하나니까 저희는 좀 더 다른 그런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수수료율이 일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다르다면 업주분들께서 좀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수료율이 같은데 지금 약간의 내고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 주신 거죠, 대표님? 아, 네. 그 저희를 통해서 전체 방을 다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수료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비용을 연간으로 쓰는 부분이 뭐 뭐 결제 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저희가 비용이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를 아마 질문 주신 것 같거든요. 음, 어느 부분에서 저희 비용이 많이 나갈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뭐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나누면 개발에 투입되는 뭐 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는 개발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플랫폼 출시했을 때의 그 영업 마케팅 비용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정부 지원 사업 팁스나 뭐 립스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발 같은 사업들이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핵심 코어 인력이 저희가 지금 현재 5명이거든요. 근데 개발을 한참 할 때는 15명까지 갔었어요. 음. 네, 근데 지금은 다 됐기 때문에 모든 그런, 어떤 마케팅 시스템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시켜놨고, 예, 그리고 음. 저희 핵심 코어 인력들은 정말 그 계속 변화하면서 생기는 시장의 문제들을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팀만 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마저도 팁스에서 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디벨롭을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직영적 플래그십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홍보 마케팅하고 사업 설명회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더 리소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방과는 어떤 차별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단순 마케팅 위주의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몰릴 가능성은 없을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고방이라는 플랫폼이 어쨌든 간 있으니까 거기 대비 차별점 경쟁력을 질문 주신 것 같고 근데 마케팅 많이 하는 플랫폼으로 그냥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거 아니냐?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방과 비교해서 저희의 차별 우위성은 첫 번째로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방은 마음에 들면 전화나 문자해서 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시간 약속 잡고 룸투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는 모든 고시원 공간을 디지털 트윈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아도 문을 열어서 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내가 그 공간에 문을 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룸투어를 거기서 자동으로 하고 계약하고 결제까지 하는데 모두 저희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한테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편리한 존재죠.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 손도 쓰지 않았는데 결제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고방을 이용하면 내가 전화 받아야 되지, 문자 롱대해야 되지, 그리고 질문이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주거 공간을 찾을 때는 뭐 세탁기는 어디에 있나요? 건조기는 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뭐 방은 뭐 춥나요? 덥나요? 창문이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별의별 질문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맨종일 응대를 해야 결제 하나 겨우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자동으로 결제를 내드린다. 이게 첫 번째 그 포인트예요. 결제. 두 음, 번째로는 커뮤니티의 존재입니다. 고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뮤니티가 없고 저희는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내 최대 고시원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예비 원장과 실제 원장들이 그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시원을 사고 파는 그런 마켓도 형성이 돼 있어서 부동산 업체들이 저희한테 돈을 내고 광고를 카페에서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정말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자체 마케팅 팀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고방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디 구글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돈을 써야 될 거예요.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데 저희도 아예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 대신에 컨텐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컨텐츠가 쌓이고 쌓여서 이 컨텐츠는 사실 24시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일을 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자산으로 쌓이는 그런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 자체요. 말씀 잠깐 대표님 자체 말씀하신 마케팅. 거, 자체 마케팅. 그러니까 저희의 그 인하우스 마케팅 팀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네네네네. 사실은. 음, 그리고 제가 대표님 말씀 주신 거 정리하면 일단 결제 시스템이 있고 어떤 솔루션이 있어서 그 고시원 운영자분들의 만족도는 일단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커뮤니티를 저희가 어쨌든 운영을 오래 해왔고 또 대표님께서 직접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시장에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제일 빨리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인하우스 마케팅 팀 굉장히 잘하는 마케팅 팀이 있어서 저희가 마케팅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신 거고 지금 뭐 이제 대표님께서 고방을 말씀 주셨지만 이 고방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시장의 수많은 어쨌든 그런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저희의 그 강점은 한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대표님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이제 솔루션을 쓰는 고시원들이 있잖아요. 저희 네. 혹은 저희가 저희한테 뭐 이제 이거는 뭐 지금은 아닐 수 있고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저희 플랫폼에도 올리고 다른 플랫폼에도 올리고 이런 게 뭐 가능한가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독점적 조항은 안 가지고 있나요? 왜냐면 숙박업 같은 경우는 호텔은 여러 군데 플랫폼에 다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은 고시원 시장은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에 저희가 다 올려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런 뭐, 분들이 저희를 더 만족하세요. 음,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플래그십 하게 되면 다 올려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네. 독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열어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사실 꽤 많이 흘렀어요. 저희 원래 9시에 보통 이제 마치는 게 목표인데, 뭐 네,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았고, 또 아마 참여해주신 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고시원업이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사실. 네. 근데 뭐 임대업, 숙박업 혹은 이제 뭐 사실 임대사업자분들도 뭐 오피스라든지 뭐 빌라를 매입해서 사실 임대업을 하시는 거고 뭐 숙박업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대비해서 지금 고시원업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뭐 어떤 근본적인 시장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대표님? 뭐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어쨌든 10% 후반대까지도 수익률이 나오는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발표 중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고 방이 뭐 예를 들어 50개가 있다. 그런데 뭐 하나에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만 원씩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실이니까 5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월세는 그거보다 많이 쌀 거잖아요. 그죠? 네, 아, 네. 상가의 월세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은 또 좀,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되게, 같아가지고. 네네, 되게 좀 조심스럽게 어쨌든 그냥 뭐 특징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상가에서 되게 어쨌든 많은 공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이 높다. 약간 이런 지금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네네. 상가에서 예, 그 많은 방을 내고 이제 입지와 마케팅만 잘 돼 있으면은 이제 그 공간이 계속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수익률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죠. 좁은 뭐 원룸이나 음, 오피스 때보다는 훨씬 더 음, 좁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가전과 가구들이 풀옵션으로 구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입실료 안에 녹아 있으니까 전기세나 공과금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녹아 있으니까 어, 입실자는 돈을 그냥 한 번만 심플하게 내면 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들이 기회비용이 녹아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판단이 저는 됩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은 지금 방 크기 대비 기본적으로 월세가 비싸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게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근데 대신 그 비용 안에는 각종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또 그 비용이 지금 수용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 또 간편하게 어, 들어올 수 있고, 단기고, 네, 맞아요. 뭐 그리고 보증금이 그게 없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상가라는 게 사실 누군가가 계속 이제 와서 뭔가 사거나 뭐 이렇게 돈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뭐 밥 한 그릇 사 먹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하나 사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고객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뭐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소비재니까 선택의 음, 소비재인데 이 고시원은 주거의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음, 고시원 같은 주거 문화가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고시원만 돌아다니면서 사시고 음.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기반을 좀 채워주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방을 다 채웠을 때는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추가 매출을 내는 게 밸류를 창출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추가적으로 똑같은 공간에서 더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도 좀 사실 하고는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대표님을 오래 붙잡고 질의응답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좀 이렇게 길게, 한 것 같고, 대표님 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께, 혹은 이제 녹화 영상을 보실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또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말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시고 저희 보스플러스 독립생활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본질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기업도 살아남고 그리고 경영도 수익이 남아야지 이게 회사의 본질이고 또 그걸로 뭐 같이 뭐 임직원들이나 고객이나 유저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행복하고 예,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쟁보다는 조금 더 우리 도스플러스와 독립생활이 유저들한테는 주거 고민 없이 자유롭게 어디든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고 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퇴한 시니어거나 경력이 단절된 육아를 하시는 여성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되게 무섭고 두렵고 심지어는 이제 경영이 악화돼서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조금 더 이분들도 창업을 해서 더 업에 매이고 좀 힘들고 고민이 많고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제 운영 관리를 맡기시고 더 자유롭게 시간과 돈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 고시플러스 독립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